안녕하세요. 원데이스쿨의 학장 임춘석입니다. 오늘은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사리분별 잘하고 이해력 높고 공감력 있고 배려심 있고 잘 설명하고 일 욕심 많고 부지런하고 자존감 높은 침착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난데 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오늘 출연하실 분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타이틀을 붙여줬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배민의 반짝이는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는 마케터 장인성님 모시고 일 잘하는 마케터는 무엇으로 사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배달의 민족의 브랜딩을 맡고 있는 장인성이라고 하고요. CBO라고 써 있는데 치프 브랜드 오피서라는 뜻이에요. 배민이라는 브랜드의 어떤 친근한 느낌이라던가 신뢰할 수 있다 같은 느낌, 또 사랑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그런 거를 만드는 일을 저하고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에 공감하신다면, 끄덕이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데 공감을 하신다면 아마도 배달의 민족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광고 본 적 있으세요? 중학생 때 여러분들 10대 때 아마도 보셨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광고를 저는 광고주 그리고 광고회사하고 같이 만들어서 선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또 배민 신추문예 같은 일들, 글짓기 대회를 저희가 하고 있죠. 맛있는 거, 먹는 것에 관한 글짓기 대회를 하는데 참여를 하셨거나 혹은 뭐 어떤 작품이 뽑혔대라고 보고 계셨다거나 본 적 있으세요? 치킨은 살 안 쪄요. 네, 살은 내가 찌죠. 네. 이런 작품들이 뽑혀서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또 배민 치믈리에 자격시험이라는 자격시험을 만들어서 개최를 하고 세계 최초이자 최고의 치킨 능력시험, 네, 이 시험을 통과한 치믈리에들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배달의 민족은 그런 거지 라는 느낌, 왠지 몰라도 앞에 나오는 저 사람이 좀 웃길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상상을 하셨다면 네, 저희가 그동안 일한 데에 대해서 보람을 좀 느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사뭇 달랐어요. 제가 입사한 게 2013년이니까 2010년부터 서비스를 했거든요. 2013년에는 한 되게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특별한 소수의 분들만 아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작았어요. 제가 입사할 때 한 40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였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서 무슨 얘기를 걸고 그러면 재미있게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막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회사가 자꾸 귀여우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 예산도 되게 귀여웠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최대한 잘 이제 사람들한테 닿아야겠다, 메시지를 잘 전해야겠다, 마음을 좀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거를 최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마케팅을 막 찾아 나가게 된 거였죠.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창의적인 일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네, 라고 적어놓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이 창의적인 일, 저 정의하는 거 되게 잘 못하거든요.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니까 이 단어에 압도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좀 저한테 맞게 현실적으로 바꿔서 적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에 대해서 오늘 남은 시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배달의 민족과 함께 한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앞서 소개해드린 일들, 자격시험을 갑자기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배민다움이라는 책을 또 쓰기도 했었어요. 제가 쓴 건 아닌데
저희 대표님하고 홍성태 교수님하고 같이 대담하면서 쓴 내용들을 가지고 책이 되도록 출판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질까 이런 마케팅 기획도 하고 실행도 하고 그래서 책 한 권을 히트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또 같이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했었던 일들은 다 처음 해보는 일 나한테 뭘 믿고 맡기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의 전문성 1도 없는 사람이 맡아서 계속 하게 됐었던 거예요. 왜 지금 시대는 전문가의 시대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너는 무엇을 전문성으로 가질 거냐.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반대였던 거죠. 기술 없고 전문성 하나도 없는데 자격시험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자격시험을 만들어.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일 해결 전문가 같은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안 해보던 일들을 하면서도 묘하게 할 때마다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저희 대표님이랑 마케터들이랑 디자이너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려볼 것은 치믈리에 자격시험을 만들던 때의 이야기였는데 이때가 저희 신입사원 환영회, 신규 입사자 환영회였어요.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뭐 사진에 조그맣게 보입니다만 신규 입사자들이 막 있었고 계속해서 우리 회사 오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입사해서 뭘 알아야 되고 이것만 계속 가르쳐주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레크레이션 같은 걸 하는데 부별로 한 명씩 나와보라 그러더니 그 사람들 안대를 씌우는 거예요. 안대를 다 쓰고 났더니 저 뒤에서 그 진행 보조하시는 분들이 막 뭐 접시를 가지고 나와 접시에 치킨이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그걸 주더니 사람들 보고 먹어보고 어디서 만든 무슨 치킨인지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이제 스피치 때문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뭐지? 이런 걸 한다고 하고 보고 있는데 뒤에서 웅성웅성 하더니 뭐야 하고 보니까 다들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제 등 뒤에 와가지고 다 서 있어. 그래서 막 제가 지금 뭐 안대 밑으로 보고 있네 어쩌네 그거 아니네 맞네 난리치고 사진도 찍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뭐 치킨 먹는 거일 뿐인데 이거를 가지고 퀴즈하고 경쟁을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어 하는구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저하고 같이 일하던 친구들 있는 이제 대화방에다가 보여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봐봐 하면서 막 친구들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치킨 감별사인가? 치킨 감별사? 뭐 생수 소믈리에도 있다는데 치킨 소믈리에 같은 거 없으란 법 없네요. 치킨 소믈리에 우리가 주최할까요? 그러면 필기도 있고 실기도 있는 거예요. 필기 시험 보면 듣기 평가도 해요. 와 듣기 평가하면 재밌겠다. 카세트 테이프 그거 짤깍 누르면 그거 재밌잖아요. 그러면 실기 시험하면 프라이드 부문도 있고 양념 부문도 있고 막 있어야겠네요. 시험 공부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험 공부하면 야 이거 돈 꽤 들겠는데요. 그럼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둘이서 모여서 하나씩 시키면 2개 맛볼 수 있고 넷이서 모이면 4개 맛볼 수 있잖아. 와 그럼 게시판에 올라오겠다. 저랑 치킨 스터디 같이 하실 분. 재밌죠. 농담 따먹기를 막 이거를 한참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농담 따먹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걸 둘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 끝나고 바로 정리 끝났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 대표님한테 가서 저희 치믈리에 자격시험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랬더니 제목만 들었는데 벌써 웃으셔. 재밌겠는데요? 아니 뭘 한다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근데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여러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미있는 기획은 이런 이야기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짧은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가 있었던 게 4월이었는데 7월에 저희가 이 행사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뉴스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일이 됐죠. 이런 일들이 뭐 배달의 민족에서 너네가 특이한 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너네니까 되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면 그게 그냥 우리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해결 방법이 필요한 문제들,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좀 의미를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였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본 결과입니다. 머리와 마음을 모은다.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9글자밖에 안 돼요. 괜찮죠? 모. 우선은 마음을 모은다. 마음을 모은다라는 건 뭐냐면 이 일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꼭 있으면, 야, 세상에 치물리에 자격시험이라는 게 생긴다고? 있으면 좋겠는데, 와, 이 지루한 세상에 그게 생긴답니다. 너무 재밌게.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내가 했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세상에 저 시켜주세요. 저요. 하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력이 훨씬 좋겠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되냐?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이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이 일을 일에 써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레퍼런스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게 언제 돼 있어야 하면 평소에 나한테 내가 겪는 일들이 나한테 하나둘 계속해서 쌓여 있어서 내가 이게 모은 건지도 몰랐는데 잔뜩 모여 있는. 그래서 치물리에 자격시험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자격시험을 벤치마킹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어디선가는 토익 토플에서 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학창 시절에 겪은 시험지를 받을 때 그 시험지의 느낌, 받으면 그 인쇄 냄새 나잖아요. 와, 받았을 때 그 냄새 나면 좋겠는데 소믈리에 내가 가본 적은 없으나 봐서 환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비 넥타이 같은 거라든지 막 그런 느낌들과 여러 가지 내가 뭐 온라인에서 봤던 온라인 모의고사 무슨 테스트 이런 것들과 이런 이질적인 것들이 다 결합돼서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격시험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없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웃기고 재밌고 기억에 남는 경험들을 가지고 다 얘기해서 모았을 때 이런 것들이 되게 멋지게 잘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미리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다 되지 않아요. 모은다. 이 모으는 것도 하나의 어떤 문화이고 약속인데 잘 모일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조직에서도 유능한 개인들이 모여서 잘 결과를 못 만들어내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어떤 조직이 있냐면 협력적이기보다는 경쟁적인 조직에서 잘 안 돼요. 이거 누가 아이디어 낸 거야? 이 팀의 아이디어랑 이 팀의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둘 중에서 좋은 걸로 고르자 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잘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상대 팀한테 더 좋은 거 아이디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꽁꽁 가지고 있고 나 혼자의 아이디어로 나 혼자 디벨롭을 막 시키죠. 혼자 막 발전시키다가 그냥 1인분의 이야기로 끝나고 서로 섞이지도 않고 아이디어가 이렇게 쌓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를 헛소리 같은 이상한 아이디어를 서슴지 않고 꺼내놓을 수 있는 문화. 협력적이고 이게 누구 아이디어고 네 의견이 틀렸고 내 의견이 맞고 내 거가 채택됐고 막 이게 대단하지 않은 문화인 거죠. 누가 먼저 시작했던 간에 야 네가 얘기를 시작해서 또 저 사람이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쌓아서 아 저기서 또 희한한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와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었구나. 우리 정말 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헛소리 하다가 숟가락 얻는 문화라고 적어놨는데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태 없었던 이야기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가져와 봐 라고 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머뭇머뭇하게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때 안 될 것 같은 얘기를 입 밖으로 먼저 안 하는 거. 떠오르는 거 할 수 없죠. 입 밖으로 하지 않는 게 이 또 방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룰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각각의 경험 속에서 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 나아가면서 멋진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준비하셔야 될 일들. 그것도 제가 친절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은 어떤 여러분들을 이끌고 나가는 에너지 같은 겁니다. 이런 이제 경험들이, 다양한 경험들이 평소에 쌓여 있고 내가 기억할 만하게 남아 있어야 될 텐데, 이거를 내가 뭐 회사 끝나고 나서 주말에 쉬려고 놀려고 갔는데, 이때도 내가 지금 공부해야지 막 그러면서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근데 내가 호기심이 평소에 왕성하고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힘이 막 있고,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일부러 찾아다니게 되면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그게 막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갔는데, 콘서트 이거를 응원봉을 들고 이게 색깔이 바뀌고 하는 것들이 그냥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런 걸 활용할 수도 있네? 이게 이제 남는 거죠. 어딘가에서 내가 다른 어떤 걸 기획할 때 그게 어디서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공감력인데, 사람의 마음을 상상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는 이걸 듣고 어떤 기분을 느낄까? 회사 버전으로 하자면, 내가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에다가 어떤 광고 카피를 썼을 때 배고파 죽겠는 사람이 이걸 볼까? 그냥 넘어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쓴 사람인 나는 하루 종일 이틀 내내 고민해서 썼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근데 배고파서 급하게 온 사람들이 또 그게 이해가 될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상상하는 능력인 거죠. 이런 능력들이 많이 갖춰질 때 우리는 좀 더 그 사람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내가 평소에 내가 보면서 좋았던 것들, 평소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의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폭넓은 사람들을, 요즘엔 뭐 SNS도 많이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팔로우하면서 볼 수도 있고, 뭐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으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경험을 하기도 해요. 세 번째는 인과 통찰이라고 썼는데, 무엇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구나를 꿰뚫어 보는 힘이에요. 네,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푼다,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나온다 라고 간단하게 도식화해 볼 수 있어요. 이거 두 개의 연결이 잘 보여야 돼요.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처음 보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풀어야 되는 문제는 따로 있는데 열심히 딴 거 하고 있으면, 뿌듯해, 열심히 했어, 잘 될 거야, 결과랑 상관없는 일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얼 풀어야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할 때 어떤 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일에 대한 책들을 보면 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 결국은 왜, 뭘 해야 이 문제가 풀려? 라는 거를 푸는 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풀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연결해내는 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분석도 하고 사람 심리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설득력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설득이고, 상대가 생각하는 걸 내가 이해하는 것도 설득이에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동료들끼리 어떤 문제를 만들어 나간다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시키고 서로가 더 좋은 결과물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가장 그럴듯한 해결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거를 되게 뭐랄까요, 호소력 있는, 이 호소력 있는 에서는 문화예술 같은 것들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작품들 보시잖아요. 작품이라고 해서 좀 거창해 보이지만 뭐 드라마도 작품이고요. 노래, 내가 좋아하는 유행가도 작품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 되게 좋게 들리고 어떤 것들은 나를 울게 만들고 어떤 것들은 아니야 하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좋은 작품과
별로 그렇지 않은 작품들을 구분할 수 있는 힘, 내가 그걸 쓸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이런 것들을 평소에 갖추고 만들어 놓을 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쌓여 있을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이 힘을 동료들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에서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거를 같이 만들고 싶어 할 때 이때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 전문가가 되길 원하고 기술자가 되길 원하지만 그 기술 위에서 이것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처음 보는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풀 수 있나, 머리와 마음을 모은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생길 여러 가지 처음 보는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더 듣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들어보는 우리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강연 감사합니다. 마케터는 유쾌하셨나요? 이렇게 또 인사부터 해주시고 하시는 분의 질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케터는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는데 갈등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저하고 디자이너하고 같이 일하는 일들이 많아요. 저 전 회사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조직이 마케터와 디자이너가 한 조직으로 저희는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사실은 마케팅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브랜딩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크게 보면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거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된다, 쟤 왜 저러지 싶다면 서로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네가 모르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내가 모르고 있는 얘기 너는 알지만 내가 모르는 얘기를 들려줘. 네가 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네가 틀려서가 아니라 나는 알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상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이런 어떤 뻔하지만 충분한 이야기가 갈등을 푸는 데에는 기본적이고 뻔하지만 재미없는 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좀 뻔했나 보지만 대답하신 걸 다른 말로 하면 또 공통의 목표를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좀 정진하면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박수 쳐주시고. 네. 창의에 있어서 경험을 꺼내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미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니어, 시니어식으로 나눠 말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보통의 회사는 아이디어를 평가받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주니어, 시니어 이제 나눠서 말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다라고 얘기하셔서 이야기인데 본인이 시니어라면 좀 덜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바꾸면 되니까. 근데 내가 바뀌는 게 쉬운 일도 아니죠. 네,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찾아내려면 내가 이상한 생각, 저런 거를 말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고 끄덕끄덕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런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게 어떤 용기가 나게 해준다거나 내가 먼저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를 한다거나 되게 시덥지 않은 아이디어를 막 낸다거나 하는 걸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주니어라면 좀 더 난이도가 있죠. 이것도 역시나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왜냐하면 문화니까요. 문화는 한 사람 때문에 바뀌지 않거든요. 같이 이 소속돼 있는 여러 사람들이 공감하고 같이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또 행동까지 바꿔야 문화가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낼 때 내가 되게 사소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뭐 어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공감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쓸데없는 얘기들을 계속 주고받고 뭐 어때 괜찮잖아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막 하고 다니면 쟤네 왜 저러지? 라고 하다가 그게 어떤 문화가 될 수도 있어요. 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 뭐 그거 안 돼 라고 하는 거 멋없어 같은 이야기에 공감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는 책들도 있어요. 마케터 일이라고. 네, 이런 것들 이제 동료한테 사서 선물을 탁 해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끄럽네요. 역시 마케팅을 잘하시는군요. 네. 참 그렇습니다. 살면서 일 정말 잘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죠.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할까? 어떻게 저렇게 복잡하고 복합적인 일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처리할까? 그럴 때는 부럽기도 하고 때론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슈퍼맨, 원더우먼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일부라도 배워서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는 힘,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힘이겠죠.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원데이 스쿨,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Shabba-doo-doo-dah, dabba-doo-doo-dah. Shabba-doo-doo-dah, dabba-doo-doo-dah. Dabba-doo-doo-dah, dabba-doo-doo-dah. Dabba-doo-doo-dah, dabba-doo-doo-dah.